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습관은 나도 모르게 하게 되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한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소개했는데요. 다리 꼬고 앉기, 엎드린 자세로 잠자기, 허리 벨트 꽉 조이기, 무거운 가방 메기, 화장실 가는 것 참기 등입니다. 네, 이건 굳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건강에 나쁜 행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죠, 이게. 그죠? 네. 여러분 지금도 다리 꼬고 있지 않나요?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잠깐만요. 이런 노래가 있죠. 다리 꼬시는 분들 다리 꼬지 마세요. 푸세요. 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강을 지키기도 쉽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의식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하지 않기로 해보세요. 함께하면 건강해지는 방송 8월 2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이 다리 꼬지 마세요. 뜨끔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의식적으로 안 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군요. 깜짝 놀랐네. 그거 악동 뮤지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왜 네. 노래를 불러요? 갑자기. 다리 꼬지 말라고요. 내가 약간 삐끗했다고 노래로 아주 살려주시는데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좋았나요? 네. 다리 꼬시는 분 많으시죠? 뜨끔하시죠? 그랬을 때 노래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리 꼬는 거 말고 또 뭐 습관적인 거 있으세요? 전 다리를 떱니다. 아, 그거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다리를 떠는 분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네. 심장 건강이 좋다고 떨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네.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인이 보기가 안 좋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정신이 사나워지고. 근데 여기 목록엔 다리 떨기가 없네요. 그러게. 건강에 뭐 크게 나쁘진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등이라고 했잖아요. 참기 등. 네, 등등에 포함되는 거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확한 정보만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그럼 다리 떨어야 되는 건지. 되게 오키 씨는 뭐? 저는 뭐 다리 꼬는 거 말고도 그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똑바로 앉지 않고 거의 반쯤 누워서 앉는 거? 이거는 정말 허리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다리 안 꼬고요. 아, 그래요? 다리 안 꼽니다. 다리 꼬는 거 봤습니까? 안 본 것 같아요, 진짜. 다리 안 꼬요. 다리 꼬면 더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구나. 신체 구조상 그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꼬기가 힘들어요, 그게. 자학 개그. 꼬기가 힘들고. 네. 저는 이제 정말 3살 버릇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고쳤다가 다시 도진 저게 있어요. 뭐죠? 이제 눈을 누르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썸녀와 함께 보내면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생겼어요. 아, 진짜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떡해.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서 좀 받은 스트레스를 그걸 푸나 본데 그거 좀 고쳐야 되는데. 눈을 누르면 안 좋나요? 안 좋기도 하고 보기 좀 나쁘죠. 왜냐면 보기 안 좋은 걸 떠나서 눈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손으로 계속 만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눈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얼굴도 원래 안 만지는 게 좋대, 손으로.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얼굴은 좀 만지거든요. 저도 그거는 좀 습관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 만지는 것만으로는 뭐 보기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눈은 근데 조금 구멍이기 때문에 좀 염증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데 오키 씨가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손등을 딱 때리죠. 하고 있다고 신호를 주는 거군요. 뭐 그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자각을 하고 있는데도 못 고치는 걸로 봐서는 참 쉽지 않네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돈 받는 거.
차라리 돈을 내고 마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혹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릇을 고쳐야 되고 네. 혹시도 좀 버릇 많네요. 편식하기 뭐. 저 그렇게 편식 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보통 인간이 하는 정도예요. 다 먹습니다 저는. 네, 혹시 안 먹는 그래도 순철 씨도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참외. 그래요, 그런 거. 전 참외 먹는다고요. 참외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정도, 그냥 그 정도지. 막 이것도 싫다, 저 저것도 하나만 안 싫다 먹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 설마. 하나만 안 먹어 진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화났어 갑자기. 갑자기 옥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하나밖에 안 먹습니다. 하나밖에 제가 안 먹는 이거 잡아냅니다. 생선 있는데 생선도 뭐 누가 가시 발라주면 먹고요. 네, 잡아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디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코너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웬일이에요? 화나가 많네. 네. 네. 오늘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카운터 테너 문지훈 편 1부 극강의 고음 끝판왕 등장편이 나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면 흔히 경계를 허문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죠. 경계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은 애초에 경계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경계를 흐리게 하고 경계를 움직이며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바로 예술이니까요. 오늘 천상의 소리에서는 남성과 여성 음역대, 그 경계를 넘나드는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천상의 소리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성악가 파트보다 귀하고 귀한 파트, 음악의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카운터 테너, 그 중심에선 한국 카운터 테너 문지훈. 그의 말을 빌리자면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천상의 소리팀을 직접 자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어서 빨리 그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TV 천상의 소리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52회째 진행하게 되는데 집으로 초대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셔서 되게 먼 데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네, 기쁘네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제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훈 씨가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남자 소프라노를 소리내고 있는 카운터 테너 문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훈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료 화면에서 이미 훤칠하고 잘생긴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물이 훨씬 나아요.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까지, 게다가 그 젊기도 하시고 네. 건장한 체격. 네. 아니 성악가로 유명하시지만 그 성악만 하시긴 좀 아까워요. 뭐 배우도 좀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집안에 배우가 한 명 있어서 저희 집안에 배우가 한 명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재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청춘이니까 얼마든지 노력에 하에 뭐든지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사람들과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지훈 씨가 앞서 소개했지만 집안에 누가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저희 아버지요? 아버님도 유명하시지만 또
지금 현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작년까지 공연한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그리스에서 한 2년 동안 그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요. 뭐 빈스 역할이라고 DJ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소니라고 그 주인공에서 한 명 역할을 이제 감초 역할을 했던 이제 주역입니다. 예, 성함이 문지수입니다, 형이. 네, 문지수 형님. 오늘 인터뷰 잠깐 나눌까 했었는데 또 스케줄이 바빠서 오늘 좀 뵙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새 형이 휴학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복학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학 준비하느라 이제 연습이랑 이제 그 학업 공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학업 처리 때문에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훈 씨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지훈 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자, 지훈 씨가 본인 소개할 때 카운터 테너 문지훈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테너란 말은 우리 저희 애청자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카운터 테너 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파트인가요? 쉽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음악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카운터 테너는 남자 파트 중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파트를 하는 건데, 이제 가성의 소리로, 그러니까 가성을 진성화시켜서 이제 여성의 음역대를 노래하는 가수를 이제 카운터 테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음역대는 그런가요? 당연히 남자랑 여자 목소리는 한 옥타브 위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 목소리가 한 옥타브 위기 때문에 여자는 고음을 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충분한 소리를 갖고 있는데, 남자는 그에 비하면 한 옥타브가 낮기 때문에 여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카운터 테너는 이제 알토, 메조, 소프라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소프라노 음역대를 여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과 같이 소프라노 음역대를 노래하는 이제 카운터 테너라서 좀 더 조금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보기 드문 카운터 테너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소중한 문지훈 씨, 카운터 테너 문지훈 씨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성 음역대를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제가 지훈 씨 설명 듣다 보니까 영화 파리넬리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런 주인공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영화 파리넬리에서는 이제 거세 가수라고 가스트라토라는 주인공이 그 거세로 통해서 이제 노래를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이제 가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를 하지 않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남자 소프라노의 음역대를 이제 소화하는 가수라서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의 파리넬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파리넬리의 내용처럼 뭔가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없애면서까지 그런 단계를 거쳐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파트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파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제가 만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지훈 씨 목소리가 결코 뭐 높거나 이렇게 평상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원래 목소리는 바리톤 음역대 목소리를 갖고 있고요. 오로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성악가와 달리 조금 이제 부족하고 이제 열심히 더 해야지 이 소리를 이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 권유하지도 않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길을 간 거는 정말 운명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카운터 테너를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운동 선수를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운동하다가 몸을 이제 좀 혹사시켜서 그런지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앞으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걸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제 굉장히 패닉 상태에서 이제 길을 방황하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 제가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음악이 사실 이제 카운터 테너 음악은 아니고 여자 합창단 소리였어요. 근데 여자 합창단에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가 필요하다고, 남자 일손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걸 접하게 되다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제가 찾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권유를 하셨죠. 카운터 테너라고.
자, 그러면 처음에 꿈은 축구 선수였는데 훈련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뭐 훈련이 과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축구를 못 하게 되고 뭐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합창단에 와서 카운터테너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사실 욕심이 많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골보이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보이로 축구를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밤새 가면서 공을 찾는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되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공을 찾다 보니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결국에는 그 꿈을 접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그 후 2년간 굉장히 방황했던 도중에 이제 음악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는 더 이렇게 반가웠고 뭔가 삶의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음악을 더 이제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그 몸이 그 정도로 혹사를 시켰다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으면 제가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알겠지만 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3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빼고는 다 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사실 무리였고 이제 그 제 욕심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아프고 지금도 막 이렇게 그 외롭고 고독했던 시간들이 있던 것 같은데 제 몸이 다시 좋아져서 공을 차라고 한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꿈은 사실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축구였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통해 이제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가 많은 일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사실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훈 씨가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목표 의식이 강하고 무척 꿈도 많고 욕심 많은 청년 우리 카운터테너 문지훈입니다. 카운터 테너가 안 됐고 불의의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능이 도 많고 정말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자, 진지한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좀 분위기 바꿔서요. 지훈 씨 지금 자꾸 인터뷰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목소리가 상당히 굵은 편인데 남자치고도 도대체 카운터 테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파리넬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오페라 리날도의 울게 하소서라는 곡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공연 때도 듣게 되겠지만 맛보기로 잠깐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카운터 테너다 이 목소리가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생 라이브로 해야 되나요? 살짝 조금만. 사실 노래를 직업으로 하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노래 요청은 큰 신뢰입니다. 특히 고음 역대를 소화해야 하는 지훈 씨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어려운 부탁을 들어준 지훈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믿기 힘든 지훈 씨의 소리 들어보시죠. 여기까지. 네. 제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칠 생각조차 잊어버렸어요. 잠깐 몇 마디에 푹 빠져서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변하지?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생목을 들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능꾼입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든 항상 라이브를 제가 끄집어내요. 근데 오늘 정말 최고로 지훈 씨 라이브가 다른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 소름을 완전히 돋았던 것 같습니다. 성악가한테 생 라이브로 반주 없이 부르게 하는 거는 사실 실례고 그렇지만 저는 뭐 사실 지금 더 들려주고 싶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청취자들께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진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뭐 항상 제가 하루하루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이 목소리를 제가
한번 내봤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훈 씨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데 제가 이럴 때 저희 프로가 라디오라는 게 가끔 아쉬운데 지훈 씨가 노래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게 지금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몸 동작을 느끼니까 제가 막 정말 소름과 감동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겠지만 정말 그 여성도 내기 힘든 음역대잖아요. 그걸 낼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도대체? 운동이죠. 운동과 자기 속 안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이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그 단계가 지나다 보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훈련이 이제 사실 노력이잖아요. 자기의 노력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 남자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소프라노 음역대, 제가 말하는 이제 파리넬리가처럼 이제 높은, 그러니까 넓은 음역대를 소화하기에는 타고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과 노력이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저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도달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연습하실 때 아까도 잠깐 봤지만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또 평소에 저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제가 사실 개인용 앰프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 앰프를 쓰는 이유가 사실상 제가 좋은 음악실도 없고 이제 뭐 딱히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집 안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내 연습을 할 수 있고자 사실 이 기계를 사서 이제 구입해서 연습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연습 기계를 통해서 많은 이제 공연곡들을 연습하곤 합니다. 그렇구나. 저 기계가 특별히 그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성악가나 음악인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성악가들은 대부분 이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를 쓰는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상 영상을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몸 동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확고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계일 뿐이지, 뭐 시각장애인들이 뭐 하기에 사실상 좋은 부분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쓰기에는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뭐 길거리 공연이나 뭐 이렇게 개인 연습실에서 이런 앰프를 쓰기 때문에 뭐 연습하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지훈 씨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뭐 항상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가 뭐 축구든 성악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주변 사람들 좀 탐문 좀 했거든요. 돌 플러스 아이. 돌아이란 소리 제법 들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그 돌 플러스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계기가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좀 더 특별해지고 싶었다는 생각보다는 내 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자아를 발견하다 보니까 좀 더 남들과는 좀 이렇게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또래 아이들은 굉장히 뭐 안 좋은 생각들도 하고, 이제 뭐 되게 보면 또라이라는 말들도 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이 최근에 제가 정말 또라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인데 20살 때 이제 원추광막이란 병명으로 이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마저 이제 지금 점점 흐려지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자신을 뭔가 다시 찾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한 3년 뒤에 도보 여행을 혼자서 대전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일주일 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km 되는 거리를 걸었는데, 그때 정말 또라이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남들이 또라이라고 할 때는
또라이는 사실 미치지 않고서는 또라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치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듣게 됐던 것 같고, 내 안에 나를 발견하다 보니 결국엔 이제 남들이 봤을 땐 무모한 짓이고 약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약간 그런 탐험가?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지 않으면 이 또라이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2015년 핫 키워드죠. 카운터 테너 우리 문지훈 씨 만나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궁금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부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우리 지훈 씨 노래 듣지 않을 수 없겠죠? 듣고 2부에서 지훈 씨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는 몰두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미치도록 빠져드는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괴짜라는 말도 제법 들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남다른 시도가 그를 좀 더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는 초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세를 통해 여성 음역을 구사하게 된 성악가 카스트라토.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 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후두가 작아지고 성대는 길어지며 울대뼈도 나오지 않아 폐부의 면적이 커집니다. 때문에 호흡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맑은 음색과 힘있는 목소리로 높은 음역을 넘나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 생식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참한 나의 운명, 잃어버린 자유에 한숨을 쉬며 나를 울게 하소서 라는 뜻을 지닌 이 구슬픈 아리아는 희생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역삼동 쪽에서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는 김대범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키 씨 목소리를 딱 들어봤을 때 나이를 좀 가늠해 주세요. 이분이요. 네. 30대 초반. 오. 네, 맞나요? 예, 거기서 약간 올라서 약간 이제 중반이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어리게 봤네요, 그래도. 목소리만으로는.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리게 봐주셔서. 왠지 그런, 뭐랄까, 사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뭔가 대리 같은 느낌이 드는 목소리거든요. 김대리님 목소리. 예. 왠지 그래요. 그 대리를 연상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김대범 씨, 그 홍옥희 씨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뭐 20대 초반 오. 같은데요. 이렇게 주고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20대 후반이죠, 이분은. 네. 아마 후반으로 봤을 텐데 그냥 좋게 얘기해 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뭐 헬스키퍼로 일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뭐 헬스키퍼 분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헬스키퍼가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어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직원분들, 이 기업체 직원분들의 이제 직원들 일하시다가 막 힘드시잖아요. 막 어깨 뻐근하고 목 뻐근하고 막 힘드신데 이제 저희가 직원들 몸을 풀어드리면서 이제 그만큼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예, 저희도 직업 재활도 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지금 자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이제 4년 헬스키퍼로 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오. 그 전에는 뭐 안마원 뭐 이쪽에서 일하셨을 거. 예, 안마원도 있었고 복지관 안마센터에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안마센터나 안마원에 있을 때와 헬스키퍼의 차이,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표현하시지 마시고 뭐가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한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헬스키퍼 일은 안마원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안마를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안마를 접해 보시고 시각장애인이 이런 직업 안마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위에 더 안마원이나 그런 데서 더 이렇게 눈을 돌리시는 거죠. 직원분들이.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게 헬스키퍼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저렇게 받으시고 저희 안마원을 많이 찾으시더라고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원. 그래요. 또 그런 좋은 저희 KTV에도 그 헬스키퍼를 좀 뒀으면 좋겠네요. 그죠? 방송하시다 보면 피곤하실 텐데.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네. 혹시 뭐 제가 안마해드리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죠. 언제 학교에 들어갔다 언제 학교를 나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유치원 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전공과 때까지 쭉 한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예. 한 학교를 18년 다니신 거예요? 16년. 16년. 네, 그렇죠. 그 정도면 학교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요? 거의 한 학교를 쭉 다닌 사람은 유치원까지 합치면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16년 다닌 사람은 얼마 없다 이거예요. 뭐 학교의 전설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지. 거의 유일하다 내가.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지금은 좀 많이 공사가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뭐지? 헤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저요? 예? 아니요. 김대범 씨,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못 가봤네요. 많이 변했다고는 하는데 그 변한 이유는 저도 많이 못 가봤어요. 그렇구나. 완전 변했어요. 못 찾아요. 네. 태범 씨가 이제 학교 생활을 또 16년 동안 했다니까. 근데 16년 동안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뭐 기숙사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면 뭐? 쭉 통학을 하다가 이제 기숙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갔고요.
그 학교 근처에 사셨었나 봐요. 통학을 아니, 했다는 거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죠. 어디요? 네. 뭐 일산 쪽에도 있다가 좀 뭐 근처에 학교 근처로도 잠깐 이사 온 적도 있다가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랬습니다. 뭐 누가 뭐 데려다 주시나요? 너무 멀잖아요. 학교는. 저 학교는 신교동에 있고 종로구 쪽에 있고. 초등학교 때는 뭐 가족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제 중학교 때는 보행을 배우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던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부모님들의 보살핌이 굉장히 극지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예, 제가 또 아들 하나다 보니까 좀 보살핌이 좀 있으셨죠. 그 보살핌이 좀 불만이 있던 적은 없습니까? 뭐 철없을 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크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람을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은 그 뭐 어떻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세요? 아니 지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신다고요? 예. 저는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권수철 DJ님은 충분히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전 자취를 못 해봐가지고 라면도 하나 못 끓여요. 대범 씨는 어때요? 요리 하세요? 집에서? 뭐 요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밥이랑 라면이랑 그 정도 끓이고 나머지는 뭐 보조인 선생님 도움을 받기도 하죠. 반찬 아무래도. 같은 거 사오시고 막 이러죠. 아니 이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아무래도 요리는 좀 또 자취할 어려우니까. 때 굉장히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군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자취할 때?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뭐 보조인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 제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네, 그렇죠?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혼자 자취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취해 보면 어때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어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가끔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왜냐면 오키 씨는 독립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거창하게 뭐 우리나라가 독립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독립. 네, 그런 걸 원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밑밥을 던지고 있는데. 네. 근데 막상 독립을 하시면 또 집이 그리우실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닿지 않아 하죠? 봐봐요. 네. 지금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달라 나에게. 좀 만세를 한번 부르지 말아야겠고요. 네, 그래요. 그 자취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 그나마 있는 건 뭐예요? 뭐 엄마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변 질이 익히는 게 조금 처음에 힘들었죠. 그 역삼동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일은 역삼동에 사는데 일산 신도시 쪽에 좀 얻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게 멀리 잡으셨어요. 뭐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처음에는 좀 겁이 났는데요. 네. 막상 다니다 보니까 아니, 지하철 타고 여행한다는 기분이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3호선 끝과 끝 아닙니까 그게. 그 여행이 아니라 저게 볼 땐 좀 고문이 아닐까. 거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싸서. 예전부터 살고 익숙한 많이 아는 동네다 보니까 글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또 많이 개발되니까 좀 변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좀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고향 같지가 않고. 일산이 정말 근데 발전이 많이 되고 근데 있는 일산은 거죠? 강남으로 바로 오게 하는 버스가 있을 텐데 그게 그러게요. 지하철은 완전 돌잖아요. 버스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강남으로 바로 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야 제가 볼 때는. 네, 버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구파발 대화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양재로 가는 건데 좀 제가 볼 때 시간 낭비라고 보고요. 어쨌든 버스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자취 생활은 아주 순탄하다. 재밌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 그러면 말이죠. 그 헬스키퍼를 하시면서 자신의 직업이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
아시다시피 저희 안마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시원해하는 거 보면 저도 몸이 시원하더라고요. 고수다 고수. 전 그런 느낌 못 받아요. 전 실력이 없나 봐요. 아닐 거예요. 저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시원해하는 맛에 저도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막 단골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름도 알고 그런 이렇게 친숙한 사이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자주 오시는 분은 예, 성함도 알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 그랬죠. 오, 그렇군요. 그 어느 회사예요? 근무하는 회사가? 한국 P&G라고요. 네. 네, 역삼동에 있는. 그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외국계 기업인데 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만들고요. 네. 예, 그런 회사죠. 그렇군요. 네, 좋은 회사군요. 네. 자,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 얼마나 우수한지 요걸 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저희 안마업이 위기고 또 스포츠나 경락 마사지들이 위협한데가 계속 위기인데 네. 위기가 기회라고 일단 저희들이 힘을 합치고 또 일단 저희들이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일단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자긍심을 먼저 갖고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업에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만족하다 보면 그들은 저희들을 일단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멋진 멘트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다방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키 씨, 대범 씨 만나본 소감 간단하게. 왜 이분 굉장히 뭔가 순하고 착하신 분일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네, 그런가요? 그럴 것 같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수다방 참여 안내해 주십시오.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소리예요. 수다방 함께하셨고요. 목요일에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정보 톡톡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정말 유용해요. 어허. 공공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파이. 네. 그렇군요. 공공 와이파이라.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공 와이파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한다. 전 서울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네, 또 제 주변 사람은 버스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KTX에서는 돈 내고 인터넷 써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공공 와이파이를. 그게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네, 저는 지하철에서 가끔 사용해 봤는데요. 아무튼 일단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가 참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계 통신비를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공공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핫스팟, 즉 무선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핫스팟.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지역들이 있나요? 이 공공 와이파이? 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7,545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7,0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네. 이 공공 와이파이 개수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네. 장소. 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7천여 개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선 그 공공 와이파이 엠블럼 아시죠? 그 부채꼴
네네. 펴지는 거. 네. 그 물레방아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그 목록표가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 주소가요. www.wifi-free.kr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www.wififree.kr입니다. 네. wifi-free.kr. 네. 여기서 공공장소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장소들을 목록을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이라면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이트도 있어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이트는요. http://wifi.서울.go.kr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www 쓰지 않고요. wifi.seoul.go.kr인 거죠. 그렇습니다. wifi.서울.go.kr. wifi.서울.go.kr. 네. 좋네요. 자, 이 장소를 이제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000 와이파이. 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았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해봐요. 그래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이런 목록이 뜬다면 이걸 선택한 후에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이 뜨는데요. 네네. 이 접속 화면 중앙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기 버튼을 선택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쉽네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뭐 암호 누르고 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구나. 네, 그냥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찾아서 이용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좋네요. 예. 특히 이제 사실 요새 데이터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말이죠. 공공 와이파이 하면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느릴 것 같고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라고 해서 무조건 느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공공 와이파이도 왜냐하면 일반적인 와이파이와 같기 때문에 무조건 느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간섭하는 주변 신호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동시 접속자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한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이 높은 경우 이럴 때는 좀 접속자가 제한되거나 속도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접속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공 와이파이도 잘 이용하면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죠. 빠르기도 하고 또 전 지역에 퍼져 있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간단한 방법으로 인증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키 씨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도 필요합니다. 항상 월 말이 되면 허덕여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월말 아닙니까? 네. 지금 없나요? 지금은 리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깨알같죠? 네. 그럼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은 뭔가요?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요. 먼저 지자체에서 수요 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 장소를 선정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요. 뭐 간단하네요, 거기도. 네. 뭐 어쨌든 공문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긴 해야 됩니다만 뭐 간단하네요, 그죠? 뭐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요 조사도 한다는 수요 조사를 거죠. 하고 나면 뭐 설치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저는 사실 말이죠. 부자는 아니지만 데이터 할량이 좀 많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거 데이터 핫스팟 마음껏 하라고 빌려주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67 쓰고 있거든요. 67이 또 프로모션 요금제라 가지고 네. 뭐랄까 무제한이에요 거의. 그래요? 67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기가를 주고 네, 10기가 다 쓰면 하루에 2기가씩을 줍니다.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와이파이 존이 좀 많이 필요하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 와이파이 이용을 위해서 뭐 요금을 뭐 줄여본다든가 그럴 생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뭐 편하긴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크를 보진 못하니까요. 엠블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라 그럴까 스트리밍 같은 걸 저는 많이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좀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끊김이 없기 위해서는 이제 LTE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제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다 개인 사용자에 따라 취향에 따라 이렇게 나는 어쨌든 그냥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 지역을 뭐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계 통신비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겐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네. 그런 또 생각이 급하게 와이파이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될 상황이 그렇죠. 온다면 이런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뭐 또 시각장애인들은 엠블럼을 보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가서 근데 아직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권이 웹 어떻게 접근성이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거니까 네. 안 되면 국가이용권의 제소를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뭐 믿을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보고 그 네. 홈페이지 가셔서 검색하시고 뭐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써야겠는다. 아니면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가셔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바일만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만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네. 우리가 또 주말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그 밖에 있는 기술 감독님이 이 시간만 고대하고 계세요. 네.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 저 이제 기대하고 소설을 계신 것 써보려고요. 주말에 뭐 할지. 같아. 너무 이 시간만 기대하고 근데 계시니까.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 소설을 써야 되는 그런. 오늘은 무슨 소설을 쓰셨나요? 네. 제가 그 토요일에 네. 모교 근처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요? 네, 사직공원이라고. 오. 그 사직공원은 사실 저희의 자유를 갈구하는 네. 그런 공원이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네, 저희가 학생 때 네. 여기는 자유 지역이다. 응. 프리존이다. 네. 이러면서 막 방탕하게 살았군요. 그런 공원에 갈 예정입니다. 또 갑자기 자유롭고 싶어져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못 할 거예요. 옛날이니까 뭐 그렇죠. 밤늦게 가가지고 막 벤치에 앉아서 그죠. 젊은 신나게 노래를 듣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도 네.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쫓겨나죠. 네. 뭐 흡연 이런 것도 안 되죠. 공원에서는. 그쵸. 요즘은 또 다 금연 지역 지정. 그래서 소설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뭘 하셨는지 월요일에 꼭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또 좀 나가봐야지. 진짜. 너무 기대하셔가지고 감독님이. 저 옥시 씨는 뭐 할 예정인가요? 옥시도 소설 쓴 건가요? 저는요 아마 토요일에 남이섬 놀러 갈 것 같아요. 야, 혼자 좋은 데는 다 가요. 그러고 보면 나랑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 여러 군데 데려다 주고 싶어요. 수철 씨를 데리고. 걸어가는 거 싫어하죠, 옥시 씨 참. 아니요, 걸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순철 씨를 데리고 하겠다 이거죠. 제가 차를 언제 살지 모르지만 뭐 10년 후. 뭐 기대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옥시 씨랑 놀러 가는 건 이제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차 없으면 불편하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어쨌든 순철 씨에게는 공원 있잖아요. 자유공원. 프리존이다.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좀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뵈야겠죠, 그죠? 네. 그래요. 자, 8월 2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국제장애인예술단 배운주 대표의 앨범 수록곡입니다. 멈춰버린 시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별도 사랑이다 헤어져도 사랑이다 미련도 사랑이다
살 수 있니? 내가 없는 내 심장은 멈춰버린 시계 같다. 미움도 사랑이다. 추억도 사랑이다. 그림도 사랑이다. 내가 없어도 사랑이다. 버려도 사랑이다. 돌아서도 사랑이다. 눈물도 사랑이다. 사랑해서 사랑이다. 난 널 만나서 행복했다. 스치는 바람에도 난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 스치는 순간에도 널 만나서 행복했다. 스치는 바람에도 난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 스치는 순간에도 내가 없어도 행복하니?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니? 내가 없는 내 심장은 멈춰버린 시계